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면은 이제 싱킹 알파가 오늘이 마지막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날짜가 원래는 299불인데 239불로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날짜가 오늘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한 20% $60 정도가 절약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이용해 보시면 싱킹 알파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메인 페이지 오시면 링크 있죠. 그거 누르시게 되면 여기 싱킹 알파라고 뜹니다. 그래서 요 일단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프리미엄, 그 다음 알파픽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하시면 되겠고, 더 필요하신 분들은 미국 기술 캠퍼스 있죠.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할인하고 있으니까 여기 일단 접속하셔서 들어가시면 필요하신 분들은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두 개 차트를 하나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아이온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금 이제 로켓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똑같죠?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말해서 4월 달입니다. 4월 4일자, 4월 4일자. 요거는 지금 YTT 기준에서 차트가 할 때 기간을 정해 놓은 겁니다. 지금 올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자, 그런 모습에서 똑같이 지금 이제 저점은 게 기록했죠. 그때 모습이 거의 같은 저점이고, 자, 그 다음 고점 있죠. 고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13일. 약간씩은 다를 수 있는데 거의 뭐 비슷한 모양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만큼 일단은 차트는 똑같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자, 이건 N자로 이렇게 갔죠. 똑같이 N자를 갖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N자 모습 속에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대는 약간씩 다르겠지만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는 폭 자체가. 자, 그 다음 또 고점과 저점도 같을 뿐만 아니라 좀 내려갔다가 내려가는 것도 비슷했고, 다시금 주가는 반등되는 모양이 있죠. 여기도 반등되는 모양이 있고, 그 비슷한 모양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양자는 이게 우주인데, 자, 그것이 뭐 비슷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EPS라는 거죠. 적자 기업입니다. 그 적자 기업이 거의 비슷하게 자기 나름대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적자 기업이 왜 같이 움직이냐? 물론 여기도 지금 매출이 있고 여기도 매출이 있습니다. 매출이 훨씬 더 많죠, 여기가. 자, 매출이 많고 여기도 뭐 매출이 없는 건 아닌데, 매출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리들, 그 다음에 일단 외부의 변수, 즉 금리의 방향들, 스토리텔링, 그걸로 움직이는 거지 이거 자체가 자기 힘으로 움직이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아직까지는 멀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겠죠. 자기 힘으로 움직인다면은 자기 뜻대로 매출이 많을 때는 자기 힘으로 이거 똑같이 이렇게 가지 않고 자, 나름대로 다른 차트를 그리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차트하고 이 차트하고 이렇게 똑같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힘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주식들을 매매할 때는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되냐? 일단 저점이 비슷하니까 이런 주식을 매매할 때는 조금은 차트, 그 다음에 일단 밸류에이션, 자, 그런 것들의 수급 상황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금리의 인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거기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겠다면 주가는 아무래도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고, 금리가 인하가 없다 그렇게 했을 때는 주가는 만약에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외부 변수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로켓랩, 지금 이제 아이온큐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다른 회사들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자체는 지금 아이온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건 플래닛랩스 있죠. 즉 말해서 우주 사진 찍는 회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7일, 4월 7일 바닥을 찍었고, 고점은 10월 8일, 10월 8일 똑같이 모양이 되고 있죠. 자, 그런 모양에서 가는 모양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N자로 이렇게 가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N자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자, 꺾였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모양이 있고, 약간의 뭐 높낮이는 다른데 거기다가 패턴이 비슷한 모양으로 패턴이 똑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패턴도 똑같죠. 그러니까 패턴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적자 기업이 패턴이 똑같은 모양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자기 힘으로 가면은 다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외부 변수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양을 나타냈다. 즉 말해서 인터레스트 금리, 자, 페더럴 레이트에 의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리라든지 밸류에이션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우리가 같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같이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거실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걸 갖다가 지금 이제 종목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잘 간다 해가지고 그거 자체만 자기 혼자서만 잘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 자, 그 개념을 먼저 알고 계셔야만이 우리가 아이온큐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하나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이온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왼쪽에 있는 것은 지번호바 전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관심 깊게 보실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점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4월 때 아무래도 관세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끊어졌으니까 비슷했는데, 그 다음부터 움직이는 폭을 보시게 되면 요거는 N자로 이렇게 가고 있었죠. 요거는 근데 N자 없이 그냥 쭉 가다가 옆으로 눕고 있습니다. 모양이 다르죠.
모양 자체가 완전히 다른 모양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거는 얘는 자기 힘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매출의 증가, 이익의 증가, 자기 힘으로 어쨌든 간에 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여죠. 힘이 좋았기 때문에 얘는 자기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부 변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갈 때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급격하게 내려가는 모습에 있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이 모습 속에서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한번 보시게 되면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이 54%나 되고 있죠. 적자기업은 내려올 때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얘는 근데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 한 9%, 19% 정도, 한 20%니까 거의 더블 이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내려올 때도 힘이 없는 종목들은 급격하게 내려오는 반면에 힘이 있는 종목들은 급격하게 내려오질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얘들은 밑에서 누군가는 계속해서 내려올 때마다 누군가는 받쳐주는 세력이 있다.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매출과 이익이 증가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벌써 직전 고점까지 와 있는 상태 있죠. 자, 그만큼 벌써 힘이 강한 모양에서 고점까지 와 있는데 얘는 아직까지도 힘이 없으니까 고점까지 오르 탈환을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밑에서 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좋은 주식들은 내려가는 폭은 적고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주식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내려올 때 누가 받치는 세력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가격대까지 그 밑에까지 빠질 때까지 계속해서 일단은 기다리죠. 그래서 그 가격대 밑에 와야만이 제대로 된 일단 반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보통 보면 외부 변수하고 같이 간다. 그래서 얘들도 외부 변수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닌데 받는다 하더라도 자기 힘이 훨씬 더 많이 가는 주식이 이렇게 일단은 좀 흑자 기업들이다. 그런 걸 아시고 먼저 투자를 하시면은 우리가 투자할 때에 이 주식에 대한 성질들, 이 주식에 대한 성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우리가 좀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온큐와 러셀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러셀이 2000 지수 아시죠? 요거 자체는 중소형주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러셀 3000도 있고 러셀 1000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아이온큐 있죠. 이건 아이온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봐야 될 것은 러셀 2000 지수가 지수하고 아이온큐하고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강한지 그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자, 러셀 2000 지수 직전 저점이었던 4월 7일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10월 8일 똑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저점과 고점은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N자로 좀 눌리면서 이렇게 갔고 얘는 그냥 수직으로 쭉 갔죠. 그만큼 이미 이쪽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지수보다. 그래서 지수보다 지금 이제 지수는 많이 내려갔다가 아직까지 고점을 갖다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V자 반등이 다 왔다는 겁니다. 지수보다도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온큐가 지수보다도 아직까지 약하다. 물론 중소형주 2000 지수에는 여기도 마찬가지 다른 것보다는 적자 기업들 다 포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흑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자보다는 약한 지수가 있는 것이 아이온큐다. 즉 지수보다도 약한 주식이다. 그거 먼저 아시고 지수보다 약하다는 말은 아직까지는 힘이 그렇게 좋지 못한 모양이 있다. 그래서 올라올 때는 이렇게 급반등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 적자 기업이 있을 때는 외부 변수에 더 많은 취약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지수하고도 같이 비교하면서 지수보다 강한지 지수보다 약한지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체킹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양자 주식은 따로 노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여기 있는 것이 아이온큐고 자 여기 있는 게 D웨이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똑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4월 7일, 4월 7일, 그다음 10월 8일, 10월 8일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은 이었고 똑같이 N자로서 올라왔다가 꺾였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거의 비슷한 모양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만약 여기가 강하고 여기가 약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거의 차이가 없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 같이 움직인다는 말은 자기 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 변수에서 움직이는 것이 자기 힘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먼저 아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외부 변수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런 것들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움직이는 주식이 먼저 아니다. 자, 그거부터 우리가 아시면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지수를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체킹하신다든지 아니면 금리를 체킹하신다든지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얼마만큼 내려왔는지를 체킹하신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은 매매할 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해서 매매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자기 힘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온큐와 로켓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좀 성질이 다른데, 자, 그 이유는 요거는 지금 양자고 요건 우주죠. 양자고 우주는 앞으로 일단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즉, 스토리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주식들이 양자고 우주죠. 자, 그때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봐야 될 종목들이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되겠고, 섹터는 물론 좀 다릅니다. 이건 IT고, 이건 인더스트리얼 산업재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로켓랩이 조금 더 높죠. 엔터프라이즈 밸류 기업 가치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이유는 매출과 이익이 조금 더 많이 예보다는 많이 나타나는 모양이 있다. 자, 아무래도 인플레이 이런 것들도 측면에서 다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이 그렇다면 성장이 누가 더 앞서는지, 자, 그다음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EV 세일즈 있죠. 포월드 기준으로 봤을 때 EV 세일즈는 엔터프라이즈 밸류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갖다가 세일즈나 뭐 레버뉴를 이렇게 나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전반적으로 낮은 값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62배를 받고 있고, 지금 이제 로켓랩은 42배수밖에 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매출은 상당히 많죠. 자, 그다음에 얘는 훨씬 더 많은 성장에 대해서 값을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좀 부풀려서 받고 있다. 그 이유를 본다면 아무래도 성장이 지금 얘보다는 좀 많다는 거겠죠. 자, 레버뉴 성장, 포월드 기준으로 봤을 때 레버뉴가 105%, 얘는 53%, 한 2배 정도는 일단은 성장이 더 많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 양자 분야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 쪽에 더 많은 지금 거품이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주보다는. 자, 그런 것들 한번 체킹해 보시고, 자, 우주는 뭐 발사체를 띄워가지고 계속해서 이익이 창출이 되고 있고, 계속 이런 것들의 매출의 증가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 정도 받고 있죠. 물론 나중에 얘가 더 많이 돼서 뭐 매출이 많아진다면은 얘를 따라잡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성장적인 측면, 그래서 미래를 보는 측면에 있어서는 양자가 조금 더 우주보다는 더 많은 그런 미래 가치, 성장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오너십 한번 보겠습니다. 오너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스티튜션이 있죠. 요 퍼센티지가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기관들 자금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뭐 길게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들은 47%, 얘는 48%니까 기관들은 거의 비슷한 모양이 있죠. 그래서 양자 우주를 갖다가 기관들은 좀 비슷한 모양으로 바라보고 있다. 초창기 회사들에 한해서는.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조금은 여기가 돈은 많이 있습니다. 261년 정도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좀 비슷한 모양이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인컴 스테이트먼트하고 밸런스시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손익계산서의 매출과 이익만 한번 볼 것 같으면 매출액이 79고인 554니까 9배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출에 있어서 뭐 잽이 안 되죠. 그래서 이비타 역시도 지금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407이고 마이너스 190이니까 훨씬 더 이익이 많이 있죠. 아무래도 상당히 이익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마이너스 폭이 적으니까. 자, 그다음 밸런스시트 한번 보시면, 밸런스시트에서 좋은 것은 토탈 뎁투 에쿼티 있죠. 그래서 내 자본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부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1.25밖에 되지 않고 이거는 40%나 되고 있다는 겁니다. 부채는 상당히 적은 것이 지금 이제 아이온큐다. 그래서 캐시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매출이 적으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에서 커버가 좀 돼야 되겠죠. 좋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로켓맵이 상당히 좋은 가운데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이온큐가 좀 배수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그래서 성장 쪽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양자 쪽에 사람들이 많은 그런 지금 배수를 주고 있다. 자,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결론 페더럴 레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에 한 번 더 금리가 내려온다 이렇게 했죠. 요번에. 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달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아이온큐가 요번에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가 자기 힘으로 갔던 게 아니다. 결론은 일단 금리가 올라가니까 가는 거지, 뭐 매출이 갑자기 늘어서 간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런 것들 외부 변수에서 아이온큐는 현재로서는 달리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로켓랩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 또 보셔야 될 것이 케빈 에셋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파월이 가는 시점이 5월 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어도 6월 달에는 한 번은 금리를 하지 않겠는가, 금리 인하를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다음 11월 달이 선거니까 그 전에는 트럼프가 이겨야 되니까, 아무래도 공화당이 이겨야 되니까 또 한 번 더 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한 2번 정도의 페더럴 레이트에 금리 인하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번에도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가 요거 때문에 올라간 거죠. 금리 때문에 올라갔다면은 아무래도 2번의 인하가 있다는 기대치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달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주가를 들고 갈 때지, 지금 이제 들 때는 아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갑자기 일단은 지금 내년에 매출이 갑자기 뛴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없죠. 그런 것들이 있다면 물론 지금 이제 엄청난 주가의 상승이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아무래도 상반기까지는 주가가 달릴 수 있는 것이 중소형주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특별히 금리 인하 때문이다,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부채 비율이 많은 것들이 다른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일단 추세 자체는 좀 지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락의 추세는 어느 정도 일단 꺾여 있는 모양이 있다. 그래서 하락은 좀 지나가지 않았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여기 헤드앤숄더 있죠. 즉 말해서 리버스 앤 헤드앤숄더 쌍바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반등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이렇게 상승되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추세가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가 한번 바뀌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가는 관성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 추세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왔던 것이 추세가 변환되면서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까지 본다면 직전 고점이었던 50%까지 이익을 보시면서 한번 가야 될 때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모습 속에서는 아무래도 내년에 금리 인하, 자,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되면서 추세가 변환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